천만 원 내놔. 은행에 은행 강도가 들어왔어요. 천만 원 주겠습니까? 비상구로 주겠습니까? 천만 원을 줘야죠. 내 돈도 아닌데 뭘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직원의 반응이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이 여직원이 그 강도를 한번 보더니 천만 원은 왜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나리오 없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이럴 때 많죠.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나는 맛없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친구가 실망할까봐 맛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바운더리의 핵심적인 것은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기 결정권은 뭐냐? 싫은 것을 싫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굉장히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좀 겪었고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더 어떤 자아 관계도 균형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그 고민들을 저는 좀 생소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바운더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관계를 잇는 시간이라는 그런 책을 썼고, 바운더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바운더리를 좀 세울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는 걸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충분해라는 이제 문신을 하신 분이죠. 이분은 충분해서 나는 충분해라고 썼을까요? 어떻게 보면 뭔가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글귀를 새겨놨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정신적인 문신이 있는데,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믿음. 이 기본 믿음이라는 것은 성인이 돼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형성된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유아동기에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어떤 태도나 관점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나에 대한 관점 혹은 세상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본 믿음을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기본 믿음이 사춘기 넘어가면서 또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가 이 기본 믿음을 깨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나 새로운 관점들을 다시 재정립해 나가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관계 시나리오 혹은 삶에 대한 시나리오가 이미 각인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졌던 삶의 시나리오가 우리의 문신처럼 새겨져 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시나리오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애착 손상으로 남 부족해라는 기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4가지의 역기능적인 관계 방식들을 맺게 됩니다. 순응형은 그런 지배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맞춰야 해. 그러니까 이게 기본 인간관계 방식이에요. 돌봄형은 나는 누군가를 돌봐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지배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방어형은 일찍이 애착 손상 때문에 애착 대상에 대한 애착 욕구를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나 자신은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 나는 내가 지켜야 돼라는 그런 지배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유아동기를 살아가고요. 지배형은 난 너를 이겨야 해가 되는 거죠. 잘 분화된 자아의 모습입니다. 3세경에 잘 분화된 자아의 모습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애착 손상을 갖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나는 없고 그냥 우리만 있는 거예요. 늘 같이 있으려고 하나만 있으려고 하고 자기 세계가 이제 없이 타인 중심적 혹은 관계 중심적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없고 자기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를 하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방식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직된 바운더리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관계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미한 바운더리는 너무 바운더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한테 쉽게 흡수되어 버리고 자아의 형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이제 자아의 과분화와 미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는 자아의 과분화예요. 자아와 관계가 연결돼 있었는데 너무 분화돼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게 이 경직된 바운더리고요. 과분화된, 분화가 너무 많이 돼서 우리가 없이 나는 나, 너는 너가 돼버린 거고요. 이 가운데 방식은
과분화의 반대말로 미분화 방식입니다. 미분화된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미분화됐단 말은 나라는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공생관계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로서만 머무르려고 하고 자기 세계를 발달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미분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떤 곤란하거나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죠. 그 방어가 뭐죠? 어떻게 방어하는 거죠? 남의 탓을 하는 거죠. 남의 탓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최초의 방어 기제.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은 성찰하는 아이들이 있죠.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남의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건강한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들은 관계의 지도가 점점 풍부해져요. 관계의 지도라는 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환경에 자라왔는지, 어떤 친구들과 좀 우정을 쌓아왔는지, 뭐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나중에 미래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점점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불행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이 관계 지도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정보만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마인드 마이니스라는 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상대는 나하고 다른 개별적인 마음을 가진, 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관계가 가까워지더라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러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 중에서 중요한 건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상대방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것이 마인드 마인드스의 핵심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이럴 때 많죠.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나는 맛없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친구가 실망할까봐 맛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하얀 거짓말일 수 있지만, 이게 지나치면 늘 내 마음을 감추고 속이는데 내가 너무 익숙해지게 되고 상대방한테 늘 동조하게 되죠. 이 바운더리의 핵심적인 것은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기 결정권은 뭐냐? 내가 싫은 것을 싫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거죠. 솔직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스타와 프랑크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크라는 것은 상대방 마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날 것으로서 내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 새 옷 샀다라고 이렇게 새 옷 입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느낀 거예요. 더 뚱뚱해 보이네. 더 뚱뚱해 보인다. 야. 이렇게 이제 나는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솔직하게. 근데 이것은 이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프랑크예요. 그리고 아니스트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왜곡시키지 않아요. 맛없는 걸 맛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난 별로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스트와 프랑크의 중요한 차이는, 아니스트는 비판단적이에요. 판단이 안 들어가요. 프랑크는 굉장히 판단적이에요. 약간 너 입맛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절이랄지 내 솔직함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내 표현, 거절이나 솔직함의 태도 때문에 내가 그게 프랑크에 가까울수록 결국 관계가 깨트리기 쉽다는 거죠. 건강한 거리 조절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자기 표현이죠. 자기 표현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불쾌해, 나는 그래서 화났어,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감정이 나한테 전하는 이게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좌절된 거잖아요. 어떤 그런 불쾌한 감정이라고 한다면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내 욕심이고요. 상대방이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 노력은 인정해 줘야 되지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내 요청에 대해서 상대방이 존중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를 재구해 봐야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단을 해야 돼요. 미국에서 은행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권총을 내밀고 1,000만 원 내놔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1,000만 원 주겠습니까? 비상벨을 누르겠습니까? 1,000만 원 내놔. 1,000만 원을 줘야죠. 내 돈도 아닌데 뭘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직원의 반응이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이 여직원이 그 강도를 한번 보더니 1,000만 원은 왜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시나리오 없는 인재대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애들 그냥 먹을 것도 떨어지고 뭐 월세도 못 내고 있고 이제 이런 자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통에 이제 이 여직원이 그러지 마시고 잠깐 좀 앉아보시라고. 우리 은행에서 혹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앉은 사이에 옆에 이제 직원이 비상벨을 눌러서 잡히고 그게 이제 기사화가 돼서 딱한 사정이 이제 지역 신문에 보도가 돼서 성금이 돼서 이제 아이들은 그런 구제를 받게 됐고 이 사람도 정상 참작이 돼서 이제 빨리 이제 출소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정 조절의 창이 있어요. 정신과 오시는 분들은 감정 조절의 창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극에도 쉽게 막 흥분을 하고 막 화를 내거나 혹은 너무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이제 저각성이 빠져서 셧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어붙어 버리거나 아무 생각도 못 해버리고 막 혼을 내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또 저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을 그러니까 늘 화를 내는 상사가 또 화를 내는데 이 사람은 그냥 얼어붙어 버리거나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에도 그냥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거나 뭐 이제 이런 또 심한 경우는 해리가 돼버리거나 뭐 이제 이런 아까 그 직원은 감정과 이성이 내가 연결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은행 강도가 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반응이죠. 자기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표출과 감정의 표현을 구분해야 돼요. 감정의 표현은 이성과 감정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감정의 표현이지 이성과 감정이 끊어진 상태는 다 감정 표출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요. 감정과 이성을 빨리 연결시키는 게 필요해요. 나 자신한테도 적용되고 상대방한테도 적용돼요. 상대방이 지금 흥분돼 있다. 상사가 흥분돼 있다. 야, 이 사이코야 라고 흥분돼 있는 상태는 이 사람이 상대방이 감정 조절의 창이 좁아서 이게 말 그대로 쉽게 흥분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럼 이 사람한테도 내가 이성과 감정의 뇌를 빨리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완성형 문장으로 상대방한테 응대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3살 이후부터 건강한 자아가 발달한 아이는 스스로가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 놀이를 속에서 자기 기쁘게 놀 수 있어요. 그냥 고통 속에 노는 게 아니라 기쁘게 자기 놀이를 할 수 있는 아이가 건강한 놀이죠. 건강한 아이죠. 모든 것을 다 인간관계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삶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 행복이 중요하지만 관계 밖에서 특히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죠. 라틴어로 오티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티움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기쁨을 느끼는 능동적 여가 활동을 오티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티움은 그 활동의 결과나 보상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그 활동 자체가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성인의 행복과 건강한 인간관계 또 건강한 바운더리, 건강한 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오티움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오티움이 좀 더 있다면 보다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인간의 과정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저처럼 인간관계 힘들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인간관계 좀 힘드셨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남들보다 더 많은 어떤 관계의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더 나를 힘들게 앞으로의 삶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관계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디 그렇게 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